M2 프로 모델이 일반인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고 M1 프로 모델로 충분하다. M1 프로 모델 쓰는 사람이 위너다. 아직도 M1 칩셋과 M2 칩셋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분이라면 재고가 다 소진되기 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검사원은 곰대표의 똥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핑곰이의 영상 편집 작업 그리고 데이터 분석 작업 효율성을 아주 크게 업그레이드 시켜준 장비, 바로 M1 맥북 프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전 M2 칩이 탑재된 23년 버전 맥북 프로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한국에 출시되는 일정은 미정이지만 제품 사양과 가격까지는 공개되었죠. 저는 마침 6년 이상 사용해오던 2015년형 레티나 프로 모델의 퍼포먼스가 예전 같지 않아서 23년형 맥북 프로 모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애플 신작 발표는 대부분 그래왔듯 3월이나 9월쯤으로 예상하고 조금만 더 존중하며 버티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상보다 몇 달이나 일찍 신제품이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호다닥 애플 스토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전자제품은 기술 발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형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잖아요. 또 5년 이상 오래 쓰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스펙과 예상 가격을 훑어보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22년 작년에는 맥북 프로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3년 버전이 출시되기 전 시점에서는 구매 가능한 가장 최신 버전이 21년형입니다. 이 21년형과 새롭게 출시 예정인 23년형 간 가장 큰 차이가 M1 칩과 M2 칩 프로세서 탑재 여부인데요. 이 M1 칩과 M2 칩 성능 비교 위주로 테크 전문 유튜버들의 총평을 상세하게 비교해보았고 바로 확신을 갖고 21년형 M1 맥북 프로 16인치를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23년형 M2 맥북 프로와 21년형 M1 칩 맥북 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왜 제가 21년형 맥북 프로 모델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실사용 후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23년형 프로 모델은 외관이 21년형 프로 모델과 완전히 동일해서 외형은 21년형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로 문서 작업과 간단한 영상 편집 용도로 맥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 편집 퍼포먼스만 제 마음에 들면 크게 고성능의 하이엔드 제품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컴퓨터로 4D나 3D 프로그램 같은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분이 아니라면 저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필요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23년형 M2 프로 모델이 너무 좋아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한켠에 계속 있었는데요. 애플 제품을 전문으로 다루는 파이널 컷 무비 유튜브에서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성능 대역대를 비교해주는 이 영상을 보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21년형 M1 프로 모델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맥 OS 전용 영상 편집 툴인 파이널 컷 프로의 대상체 추적 성능을 비교해보면 실제로 M2 프로 칩셋이 M1 프로 칩셋보다 우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인 사용자의 경우 M1 프로 칩셋의 최고 성능까지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유튜버 파이널 컷 무비님도 사실 일반인들은 M1 프로 칩셋 성능의 40%에서 60%만 사용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M2 칩 성능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거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즉 최신형인 M2 칩을 탑재한 모델이 성능이 빨라지는 건 맞지만 내가 사용하는 수준으로는 저 M1 프로 칩 수준까지도 가지 않는다를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또 며칠 전 영상 편집 전문 유튜버 용호수님도 애플 M2 프로 모델이 일반인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고 M1 프로 모델로 충분하다. M1 프로 모델 쓰는 사람이 위너다. 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아직도 M1 칩셋과 M2 칩셋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분이라면 용호수님의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전에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방법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것처럼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 기본 편집에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15년형 레티나 모델로 10분 분량의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로 추출하려면 영상 레이어가 많은 경우 3시간 이상도 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밤에 주로 영상 편집 작업을 하고 새벽 동안 영상 추출을 걸어놓고 이른 아침에 산출물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1년형 M1 프로로 작업을 하니 3분대로 영상 추출이 끝나더라고요. 내 300만 원이 이렇게 값어치를 하는구나 하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워낙 오래된 구형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보니 이전에 사용하던 15년형과 트랙패드 사이즈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는데요. 맥북 트랙패드에서 보조 클릭을 설정해서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서 클릭하기 모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제 손에 익어 있던 하단 오른쪽 모서리가 21년형 맥북 프로에서는 여전히 한참 중간 지점이어서 이걸 적응하느라 하루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고미도 작년부터 2021년 M1 프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평생 윈도우 OS를 쓰다가 최근에 맥 OS로 넘어온 핑고미의 생생한 적응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핑고입니다. 저는 몇 번 아이맥을 써보고 터치패드나 단축키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져서 계속 맥북을 사용해보고는 싶지만 쉽게 넘어오지 못하고 몇 년을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맥북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맥 OS의 압도적인 속도감과 우수한 트랙패드 성능으로 마우스 없이도 모든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느끼고 결국 개인 노트북도 맥북으로 변경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맥북은 외장재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전 사용하던 LG그램에 비해 조금 더 무겁긴 하지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들의 반응 속도가 빨라서 코드와 블로그, 유튜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다만 처음 맥북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가 맥OS에서 문제없이 설치가 되는지 혹은 맥 전용으로 대체해야 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검색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맥북에서 부트캠프를 별도로 설치해서 저장 공간에 윈도우용 파티션을 설치하거나 가상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패러럴즈를 작동시켜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LG그램을 처분하지 않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윈도우만 사용해보다가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맥OS로 넘어오셔도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맥으로 바꾼 이후 작업 속도가 훨씬 향상되어서 매우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저희처럼 평소에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으시거나 문서 작업 외로도 중요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다면 작업 효율성을 위해 전자기기에 거금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나의 시간을 단축하게 해주는 장비,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장비에 돈을 쓰는 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형이 발표되면 온라인 애플스토어에서는 직전 모델인 21년형 모델을 구입하실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애플은 신형 제품이 나오면 구형 제품을 그냥 스토어에서 내려버립니다. 즉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 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남아있는 재고를 구매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저처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21년형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21년형 M1 맥북 프로를 살 거라고 결정하셨다면 재고가 다 소진되기 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급하게 노트북이 필요한 상황이라 다음날 도착을 보장받고 싶어서 쿠팡의 애플 공식 브랜드샵에서 정상가의 13%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했고요. 결과적으로 성능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 21년형 M1 프로 모델을 구매하면서 M2 프로 모델 정가 대비 57만 원을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사실 이번 23년형 모델이 가격적으로 구형과 신형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동일한 512GB 기준으로 구형과 신제품의 가격 차이가 13만 원인데 13만 원을 더 태워서 신형을 사버리는 게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한 성능은 M1 칩셋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과 M1 프로 제품을 할인받고 구매할 경우 M2 프로 제품 정가보다 60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미 2년 전 발매된 구형 모델인 M1 프로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고 무엇보다 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4인치와 16인치 사이에서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는 16인치를 사용하고 있고 핑고미는 동일한 모델로 14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아서 꼭 큰 디스플레이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2kg이 넘어서 타사 노트북 대비 굉장히 무겁긴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2015년형 레티나 15.4인치도 이미 2kg가 넘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어깨 근육이 단련되고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핑고미처럼 주로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듀얼 모니터를 항상 같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14인치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해져서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는 300만 원을 넘어가는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구매하기 전에 손이 떨리고 어떤 게 좋은 선택일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오늘 영상 준비해보았고요. 애플을 사랑하는 유저로서 과연 23년 M2 프로 모델은 언제부터 구매가 가능할지 또 2024년 모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다들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트북 작업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똥곰이었습니다.